자, 화학?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망하는 원인을 짚어드릴 거고, 지금 현재 잘못된 공부 방향성으로 갔을 때 그게 얼마나 큰,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못 보면 덜 억울하지요. 아, 그것도 억울합니까? 웃기려고 하는 건데 아무도 웃지 않는 이 분위기는 도대체 아유 힘들어.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못 보면 스스로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억울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신나게 다 해놓고 시험을 망치면요, 그러면 세상에 진짜 억울하고요, 그것만큼 진짜 선생이 밉다고 느껴지고, 또 그 원인은 사실 자기한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면 자기 탓, 자기가 못 되면 남 탓으로 돌리는 아주 나쁜 습관이 약간은 있기 때문에 그걸 선생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학원 선생은 그런 거 욕먹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므로 지금은 제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면 망하니까 이렇게 하지 맙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화학 망하는 이유. 첫 번째는 안 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공부를 안 해요. 방어를 합니다. 화학은. 자기가 분명히 화학은 방어 과목이랍니다. 좋습니다. 방어 과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문제의 난이도가 제일 어려우니까. 자연과학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은 건 화학인 것 같아요. 학생들 분위기를 보니까. 제 입장에선 제일 쉬운 게 화학 같은데. 웃기려고 한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분위기 지금 굉장히 얼어있네. 그래서 방어 과목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방어 과목답게 공부해야 하잖아요. 근데 방어 과목이라고 말을 해놓고요, 그리고 아예 안 봅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돼 있어요. 그 원인이 왜 방어 과목이라고 말을 하고 공부를 안 하느냐 하면은요, 원인이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일단 여기에는 이 학생들 중에요, 몹쓸 놈이 있습니다. 아주. 가끔가다 학생 중에 아주 몹쓸 놈이 있어요. 자기가 울트라 방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화학이 싫어 미치겠어요. 다른 과목은 그나마 해도 할 것 같은데요, 화학은 잡는 순간 몰만 딱 넘어가면 끝나요. 그냥 수소가 H2다라는 사실만 딱 알면 행복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화학을 공부할 때 머리가 지끈지끈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물귀신 마냥으로 물고 들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글을 쓰는 거죠. 자꾸 글을 써서 화학은 하나마나 똑같다. 공부를 해도 화학과가 3개 맞더라. 그러니까 내가 찍어서 2개 맞을 수 있다. 그러면 2개 맞으나 3개 맞으나 거기서 거기면 그 시간에 차라리 물리나 생물이나 지구과학을 하거나 법과목을 공부하여서 한두 개를 더 맞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글을 쓰는 사람이 몹쓸 놈이 꼭 있긴 합디다. 제가 많이 봤어요, 이런 글. 평균 성적이 81.66이에요. 81.66 커트라인에서 한 과목을 버려요. 그리고 찍을 땐요, 되게 웃긴 게요, 그런 사람들이, 자, 이거면 한 과목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각오한 거잖아요. 그죠? 몇 개 맞는 것이 각오된 겁니까? 버렸어요. 그러면 몇 개 맞는 게 각오된 거예요. 한두 개? 그러니까 2개 맞는 걸 최고의 목표로 삼는 거잖아요. 버렸으니까 2개 맞는 게 최고의 목표 아닙니까? 버렸으니까. 근데 거기서도 버려놓고서 욕심냅니다. 버려놓고 찍을 때 이렇게 찍어요.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답이. 이렇게. 그러니까 버려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찍어버리니까 빵개 나옵니다. 그리고 버렸는데 문제를 왜 읽습니까? 문제 읽고 나서 좀 긴 거, 뭐 짧은 거, 이런 거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안 되는 거, 다 말이 안 되거든요, 버렸기 때문에. 이런 거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화학에서 빵점 맞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럼 버렸으면은, 만약에 버렸다면은 깔끔하게 일자잖아요. 첫날에 꿈을 잘 꾸면 되잖아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손주야. 그러면 3번으로 좋아.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20% 확률로 맞히기 때문에 2개는 확보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끔가다 하늘이 버리면 빵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트디티에서 내려 긁을 땐 내려 긁어야 한다 그랬는데요. 어떤 친구가 물리를 내려 긁었는데 물리에서 빵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늘이 버리고 조상이 버리고 신도 버리고 다 버려가지고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긁을 때는 내려 긁는 것이 합리적인 겁니다. 근데 버려서는 결코 81.66점이 안 되잖아요. 가끔 가다가 아니 생물하고 지구과학에서 하나씩 더 맞으면 되죠. 맥시는요 공부하면 다 맞으십니까? 생물 공부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정말 화학에서 공부하는 것 생각만 해도 지끈지끈한 머리. 생물은 내가 생물이니까 하는 마음으로다가 정말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다 알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문제 기출 문제 풀면 100% 다 풀립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장 가서 100점 맞습니까? 100점은 초등학교 이후에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100점 못 받습니다. 10개 다 못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8개, 9개면 거의 최고 수준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개를 더 먹겠다는 욕심을 낸다? 그거는 불가항력이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런데 현혹당합니다. 하나 더 맞으면 되지 않냐. 최대가 8개 내지 9개고요. 10개 맞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과 조상과 모든 여러분들이 믿는 신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10개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 몹쓸 놈들이 자꾸 그런 주 전략 과목에서 더 맞으면 된다, 한 개 더 맞으면 된다라는 멘트를 자꾸 날리는 것은요, 물귀신이거든요. 그냥 끌고 들어가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자꾸 속는, 이게 만연돼 있으니까 학생들이 이런 거거든요. 어차피 방어야. 자기가 공부하기 싫어 죽겠어. 가뜩이나 하기 싫은데 울고 싶어. 근데 옆에서 막 자기를 북돋아 주네요. 옆에서 글을 딱 읽어보니까 화학과가 3개 맞았다? 이런 글들이 만연합니다. 그리고 문과는 내지는 노베이스는 하나하나 똑같다? 해도 망한다? 그럼 왜 합니까? 그게 바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꼴이고 그러한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으니까 방어라고 말을 했으면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가 뭔가요? 제가 12월 달에 그랬죠. 내가 당신은 방어입니다. 당신은 공격입니다를 결정해 준다고요. 그때 서브노트 갖고 있고 그 정리된 노트를 다 외우는 것,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돼서 거기서 안 틀리는 걸 방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안 해버리죠. 아예 안 해버리는 이런 몹쓸 놈들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고요. 혹시 만약에 앞으로 그런 말을 하거나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러한 글을 쓰면요, 욕을 한번 바가지로 해주시지요. 남의 인생 갖고 그렇게 함부로 막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변리사 시험 여러분들은 인생을 거셨지 않습니까? 인생을 걸었는데 어떤 과목에서 그렇게 포기하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나요? 남의 인생 갖고선 그렇게 함부로 막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진짜 몹쓸 놈들 맞고요. 더 심한 욕을 하고 싶지만 인강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아주 신나게 아주 비판과 야단과 욕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알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자꾸 방어 과목으로서 공부를 안 하는 원인이 해도 똑같다 안 해도 똑같다라고 자꾸들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적게 강의하는 이런 학원이나 그런 데서 해도 똑같고 안 해도 똑같으니까 최소한 요 정도만 내지는 안 해도 된다. 요 정도만 대충이라도 하자. 이런 움직임을 자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암기해야 되는 그게 필수적인 과목에서 그런 일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가다가 중간에 관둬버리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화학을 망하는 첫 번째 원인은 일단 기본이 안 합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것도 문제고요. 자, 화학이 가장 취약 과목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 과목이면요. 신기하죠? 자기가 분명히 스스로가 취약 과목이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내가 취약하다. 이 부분은 내가 약하다. 이 부분은 내가 공격일 수 있다. 이 부분은 이건 내가 공부를 해도 방어일 것 같은데 라는 느낌도 오면서 다 압니다. 그런데 화학을 가장 늦게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취약하면 먼저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제일 약했을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그 취약한 것을 공격 과목 내지는 최소 방어 과목 이상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조금 자기가 할 만한 거 막판에 11월 달, 12월 달 돼서 지구과학 못하는 사람 있나요? 지구과학은 12월 달 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화학은 언제 미니멈 최소 숙성 기간이요. 제가 볼 때 5개월이거든요. 지구과학은요. 이거는 뭐 막판에 가서 12월 달에 외워도 외워져요.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암기 과목이라. 생물은 조금 방대하기 때문에 11월에는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화학은 11월에 뛰어든다 그러면 그냥 포기입니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은 가장 일찍 시작하는 과목이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다 화학을 방어로 많이 삼으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화학을 가장 늦게 시작합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이 변리서 쪽에서 말하자면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가장 잘한다는 여러분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미트디트에서 한 20년 이상 강의하고 과거에 편입 강의했었고 제가 강의를 처음 뛰어든 건 변리사학원이거든요. 20몇 년 전에 처음 변리사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하다가 편입 강의하게 됐고 편입하다 보니까 갑자기 미트디트가 생겨서 국가가 도와줘갖고 미트디트 하게 됐고 그러다가 미트디트 시험이 끝나니까 백수가 되었다가 김영남이가 오라 그래가지고 김영남이가 내 제자거든요. 유교와. 그래서 김영남 변리사가 내 제자가 되었고 나를 기억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보고 화학 강의 해달라고 오라 그랬고 땡큐.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웃기더라.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화학이 방어도 아니고 아예 포기하는 과목으로 전락해버렸을까? 그 원인이 바로 이런 몹쓸 놈들과 알바들의 소행질에 많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자꾸 상실되니까 늦게 들어가는 이상한 분위기가 만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망하는 원인 제1번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화학을 망하는 원인. 두 번째는 하긴 합니다. 열심히 잘해요. 이제 공부를 잘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합니다. 잘못된 방법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방법이 잘못된 방법입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안 한 다음에 망하는 건 더러 그래. 이건 더러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내려 긁어서 2개 맞는 거는 차라리 이게 날 수도 있어. 근데 다 했어. 화학도 더군다나 물리화학, 지학, 생물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 근데 2개 맞았어. 와, 눈 튀어나올 겁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자, 이게 바로 제가 스터디해주는 원인 중에 하나인 정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정리하는 분위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물화생지는 정리가 필수 아닙니까? 과학 과목의 필수는 정리입니다. 법 과목은 정리 못해요. 법 과목은 워낙 두꺼워서. 그러니까 법 과목은 그리고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읽어나가고 이렇게 이해되고 그러면 어차피 객관식 찾는 거거든요. 근데 과학 과목은 그 글씨 똑같은 거 있는 거 지구과학하고 생물은 있을지 몰라도 화학하고 물리는 글씨 똑같은 게 없습니다. 이해하는 거거든요. 내용을 이해해서 잘 암기해갖고 푸는 거와 그 다음에 응용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면 필수적으로 정리가 필수거든요. 아까 내가 정리가 해야 된다는 이유 말씀드린 거 그거요. 근데 이 분위기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정리하는 분위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일 벌어지느냐. 막판 2주 남았을 때 갖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 두꺼운 책 한 권 들고 있는 겁니다. 시험은 2주 남으셨어요. 근데 책 두께가 거의 베개 수준이야. 야, 이건 배구자도 되겠어. 야, 근데 머릿속에 든 지식이 껍데기만 친숙해. 머릿속에 든 지식이 없어. 근데 과연 나머지 과목은 그렇게 수월하게 퍼펙트하게 되어 있습니까? 2주 전에? 아니요. 법 과목은요. 개 헷갈려. 민법은 민법이야. 특허, 상표 뭐 다 헷갈려. 지구과학도 헷갈려. 와, 내가 지구 사는구나. 생물이야. 이것도 헷갈려. 다 헷갈려. 그러니 헷갈리는 과목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2주 남았는데. 안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과목을 자꾸 공부하다 보면 가뜩이나 하기 싫어 죽겠는 화학에서 정리된 노트 하나 없으니 책은 두꺼운 거 갖고 있지 두께에 압도당했어. 이걸 보자니 최소 못해도 일주일 걸릴 것 같아. 그럼 일주일이면 이거 보겠네. 그러다 보니까 막판 2주에 한 글자도 못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시험장을. 합격은 어떻게 합격하는 겁니까? 막판 일주일에 모든 과목이 싹 돌려야 붙는 겁니다. 막판 일주일 딱 남았을 때요. 일주일 전부터 시작해서 전 과목을 내가 민법, 특허 뭐 다 전 과목을 한 순환이 싹 돌아가 줘야 돼요. 그러면은 거의 99.9% 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화학은 막판 2주 동안에 한 글자도 못 보고 시험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 배웠던 화학 지식 아무거나 하나 떠올려봐. 엔탈피? 엔탈피가 뭐야? 일정 압력에서 출입하는 열량이. 좋았어. 그래. 넌 그래. 포인트 타겟을 잘못 잡았다. 얘 잘하는 애라. 좀 못하는 애가 타겟을 잡았어야 되는 건데. 2주 전의 지식 하나도 안 기억 안 납니다. 2주 전에 공부했던 민법 뭐 기억나십니까? 채권자 취소권이요? 그런 걸 왜 취소하고 그래요? 그런 거 취소하지 맙시다.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막판에 나머지 과목들은 2주 전에 다 보는데 화학은 하나도 못 보고 시험장을 들어갑니다. 그러니 화학에서 제일 망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화학을 망하는 원인은 이런 정리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막판에 몰아서 때릴 그 자료가 없고, 그리고 자기가 쓴 글씨의 위력을 스스로 못 느껴보고 자기가 쓴 것이 진짜 잘해보지거든요. 활자체에 있는 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자기가 쓴 글씨의 위력은 정말 대단히 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니까 막판에 가서 최소한 제가 볼 때 이 정리를 잘해서 한 대여섯 번, 10번 가까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때 가서 화학은 5시간이면 아마 처음부터까지 싹 다 훑을걸요. 5시간이면 전부 다 싹 다 훑는다면 그러면은 적어도 이해해서 암기하는 문제 6개만큼은 바로 보는 순간 찍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험장을 들어가니까 공부를 열심히 다 해놓고 정리 안 해갖고 막판에 가서 2주 동안 아무것도 못 보고 들어가니까 화학에서 2개 내지 3개 맞는 거죠. 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공부 방법 중에 제 볼 때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기출문제에 관련된 거. 화학 공부 막판에 11월, 12월, 1월쯤 되면요. 질문 중 읽어보면요. 당신들의 질문으로서 나는 당신의 당락을 80%의 확률로 점칠 수 있습니다. 막판에 12월이 되었는데 혹은 1월이 되었는데 시험 진짜 임박했습니다. 임박했는데 화학 공부를 한다니까 기출문제집을 갖다 놓고 기출문제를 갖다가 풀고 있습니다. 풀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그때 가서 푸는 게 문제란 뜻이죠. 왜? 기출, 임의기, 출제, 출.
이미 출제가 되었노라. 다른 말로 하면 다시는 안 내겠노라. 안 나오잖아요. 기출문제는 동일하게. 똑같게 나오는 기출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20년째 기출문제 갖다 놓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문제가 없는데 11월, 12월에 기출문제를 해설을 읽고 있죠. 기출문제 해설을 갖다 11월, 12월에 12월, 1월 달에 읽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요? 이 친구. 그러고 나서 이런 질문을 올리지요. 문제 중에 응용력을 요하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주로 속도와 평형이거든요. 평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30분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풀 때 30분 걸려요. 그러면 나도 시험장 들어가면 그거 못 풀었다는 소리입니다. 아, 참 풉니다. 저는 다른 과목은 아무것도 안 풀기 때문에. 저는 물리도 안 풀고 지구과학도 안 풀고 생물도 안 풀기 때문에 나는 화학만 오로지 10개 풀기 때문에 풀어내. 근데 여러분들은 못 푼다는 소리입니다. 한 문제당 1분 30초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풀어요? 라는 질문을 올리는 수험생이 이때 나옵니다. 어휴, 야, 이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기출, 왠지 느낌상 중요하지요? 그리고 왠지 나올 것 같은 느낌도 자꾸 들지요, 또. 그리고 왠지 이거 못 풀면 자기 실력이 없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지요.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가서 진짜 어려운 거 이거 어떻게 풀어요? 내가 거기다가 당신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지금 시기는 정리 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외우셔서 암기되고 이해되는 것을 정확하게 풀어낼 것이지 이상한 거 하나에 연연할 게 아닙니다. 라는 말을 달아놓고 싶었는데 그냥 안 달아놓고 나도 풀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말하자면 안 나오는 문제 해설 읽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또 좀 많아요. 20년치 해도 200문제입니다. 보통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년치 풀거든요. 그럼 거기에 100개예요. 100개를 갖다가 물론 다 못 푸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어려운 거 한 10개 정도 걸렸다 칩시다. 이거 걸리는 시간이 한 문제당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10시간은 허비한 겁니다. 그냥 허비한 거예요. 그때 가서 안 풀리는 문제는 담대하게 안 풀렸네 끝 해내는 거 아니에요? 시험장 가서 어차피 못 푸는 문제인 것을요. 시험장에서 못 푸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서 왜 연습할 때 못 푸는 게 당연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부들 하는 사람들, 기출을 해설을 읽고 있어요. 화학이 국사입니까? 글씨가 똑같이 나오는 화학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설을 읽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글씨가 똑같은 게 나오길 기대하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화학은 절대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또 이걸 숙달시켜 놓으니까 지금부터 막 기출을 굉장히 숙달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10개에서 기출은 8개, 9개가 그냥 가볍게 풀립니다. 근데 시험도 들어가면 8개, 9개를 틀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얘만 숙달시켜 놓은 겁니다, 그냥. 다시는 안 내겠다, 이거라니까요. 다시는 안 내겠다를 숙달시켜 놓는 어이없는 공부들 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리하지 않고 쭉 나가는 수험생이 막판에 기출문제를 풀다가 해설 읽고 있으면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완전히 뻘짓하는 거야, 완전히. 완전히 뻘짓하고 가니까 화학의 자신감이 점점 상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 들어가서 딱 보는 순간에 1번 문제부터 자신감이 상실됐는데 1번 문제가 길이가 이만해.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거기서 담대하게 이런 거 사람 푸는 거 아니야 하고 넘기면 되는데 그것도 풀어보겠다고. 왜? 1번이니까! 그것도 풀어보겠다고 또 읽어요. 또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왜 읽어? 왜? 어차피 뭘 묻는지도 모르면서. 시간만 가죠, 시간만. 시간만 째깍 가다가 1번 그러다가 결국은 5분 걸려서 못 풀었어. 2번 또 그래. 3번 또 그래. 포기? 4번부터 쉬웠어. 그게 올해 1, 2, 3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 뭡니까? 문제집이죠. 문제집이죠.
잘못된 여론무리, 이런 몹쓸 놈과 알바들. 문제만이 풀면 합격한다. 문제만이 풀면 합격한다. 문제집,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미트리트 피트 화학 문제를 다 풀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요, 얘를 만약에 10으로 잡으면은 변리사는 난이도가 3 내지 4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난이도가 엄청 높거든요. 특히 피트 2017년도 이후 문제는요, 제가 한 문제당 5분씩 걸리는 문제들가 얼마나 많은데요. 난이도가 너무 비교도 안 되는데 이런 걸 다 풀려고 합니다. 물론요, 다 풀 줄 알고 내용까지 다 정리하면은 손쉽게 접근하겠죠. 근데 그 걸리는 시간이 미트리트 피트생은 최소 1년 내지 2년간 거의 화학을 주종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화학이 주종이지 않지 않습니까? 화학은 사이드 중에 사이드. 오늘 아니었으면 버렸잖아요. 버렸던 사람이 마치 주종이 돼버리는 이런 공부들 하는 과도함의 발로가 되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또 부작용이 생기지요. 내지는 어떤 문제집 같은 거 알바나 몹쓸 놈들이 문제 많이 풀어야 한다. 그리고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제집에서 자, 이 문제라든가 미트리트 피트 문제라든가 대부분 지금 여기 이쪽 계통의 화학 선생들이 미트리트 피트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당연히 일반화되어 있는 건 당연히 맞는 거고요. 여기서 선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별할 능력이 학생들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고 문제 많이 풀면 고득점 쳐요라는 잘못된 인식들이 만연하죠. 여기서 공부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공부를 갖다 문제집 학생들은 문제집을 딱 풀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딱 풀어요? 딱 풀어요. 맞췄습니다. 그러면 행복해합니다.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어떤 문제를 딱 풀었습니다. 딱 풀었어요.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딱 틀렸습니다. 자, 누구 해설을 누구 읽어야 돼요? 이거 해설 읽는다? 이거 해설 읽는다.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 다 읽는다? 오, 시간이 개나무세요? 뭐 당신 화학만 하실 거예요? 10명 중에 9명, 100명 중에 99명은요. 이거 해설 읽습니다. 이거는 그냥 맞췄으니까 넘어가 버립니다. 맞췄으니까 해설을 안 읽어요. 이거는 해설 읽습니다. 이게 문제를 푸는 잘못된 방법 아니겠습니까? 맞춘 거를 해설을 읽어야지요. 왜냐하면요, 이건 자기가 맞춘 거고 자기가 푼 방법이고 이 해설은 선생의 해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푼 방법과 선생의 해설 방법 중에 누가 속도가 더 빠른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해설을 읽는 것이죠. 왜냐하면 맞췄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안단 증거거든요. 틀린 건요, 자, MDP 문제 싹 다. 전체 MDP 문제 수가 한 500개, 아니야, 거의 한 7, 800개 됩니다. 변리사 기출 문제 20년치. 겹치는 문제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똑같은 거. MDP 문제 전체 싹 다 하고 변리사 20년치 중에 거의 똑같아서 글씨까지 하나도 안 터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한 문제도. 그림이 똑같은 걸 따온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맨날 나 해설 읽어봐야 얘랑 똑같은 겁니다. 안 나오는 문제 해설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그런데 문제를 많이 풀려는 그러한 잘못된 몹쓸 놈들과 알바들의 훈리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런 글들을 많이 남겨놓으니까. 그리고 또 학생들은 많이 하라 그러면 그 말은 정답인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해설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해설을. 그냥 해설에다가 거기다가 난 줄까지 치는 놈보다 왜 해설에 줄을 왜 치냐? 국사냐, 국사? 해설을, 그러면 해설을 갖다 저녁 읽지 않아야 됩니까? 예. 처음에 지금은 읽는 게 아니죠. 지금은 해설 읽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어느 정도 문제 풀 때 되면 어느 정도 실력은 조금 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속도 문제를 갖다가 칩시다. 그럼 속도 문제를 갖다 딱 풀었습니다. 근데 틀렸습니다.
그러면요, 이 문제는 뭔가 자기의 함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내지는 응용력을 상당히 요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왜 못 풀었는지를 문제를 옆에다 갖다 놓고 속도에 대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싹 짚어보면 되죠. 그러면 내용 정리를 싹 다 하죠. 싹 다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만약에 안 풀리면 됐다 하고 넘겨도 무방하고요. 그때 가서 해설을 읽으면 그때 그 해설은 이런 기발한 힌트 포인트가 있었구나라는 것으로다가 실력을 조금은 틔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그렇게 안 하고 마음이 급하니까 문제를 딱 풀어 답 틀려 바로 해설 읽어 펜 들어 자대 그리고 형광펜 대 줄 읽어 그리고 넘어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전혀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올 것 같은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밑에 기출문제 전체에서 딱 하나, 그것도 그림만 갖고 내용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출문제 20년 동안 겹치는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많아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 수는 한도 끝도 없이 500문제, 1000문제 이렇게 늘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 300문제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쉬운 거 포함해서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그 문제 정도면은 충분히 응용력 키우는데도 일조할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공부 전체에서 비중을 적게 차지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정리난에 기출문제 해설을 읽고 자빠졌어. 문제 틀린 거 해설 읽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응용력 전혀 몰라. 정리 안 하니까 암기 못하고 들어갔어. 근데 들은 풍어는 있어.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MOT도 시그마 파이 파이스타 시그마 스타 하고 있어. SF4 하면은 C소형 안 나와. CLF3 하면 T자형 안 나와. 이래버리니까. CLF3의 분자 모양을 갖다가 루이스 구조 거기서 루이스 구조 OCl 7 곱하기 원자번호 원자까지 7개 왔어. 아주 참 놀라운 풀되는 겁니다. 이래버리니까 화학은 시간도 엄청 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가다가 실수 하나만 나오면 그 문제 틀리고, 그러한 역효과가 자꾸 생기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문제에서도 문제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쫙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박스가 있고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1, 2, 3, 4, 5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보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집을 풀라 했더니만요, 또 잘못된 공부 방법 중에 대표 주자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럽니다. 문제를 선생한테 강의를 이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이 문제를 읽고 가서 들어야 되는데, 읽고 가서 듣고 나서 내가 그 문제를 못 풀 때 들었으면 잘 들리거든요. 근데 바쁘니까 맨날 민법 백사조하고 특허법 발명하고, 지구과학은 하여튼 지오이드야. 부터 잘해. 생물, 미토콘드리아야. 하다 보니까 바빠. 그러니까 문제 한 번 안 읽고 시험장 강의 들어갑니다. 강의 들어가서 선생이 설명을 하거든요. 설명을 할 때 옆에다가, 그 문제 옆에다가 자기가 연필이나 볼펜이다 뭐로다가 끼적끼적 하고 필기를 합니다. 끼적끼적 필기예요. 그리고 답은 뭐 체크를 하든 안 하든, 3번이면 3번에 체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하여튼 필기를 끼적끼적 거기다가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한 권이 끝났어요. 문제 풀이반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딴에는 복습해야 되잖아요. 한 번만 딱 했다고 그게 다 자기 거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습을 하려고 기특해요. 갸륵해. 복습하려고 하는 노력은 훌륭하다. 그걸 또 핍니다. 이 문제집을 또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기가 쓴 글씨에 제일 먼저 눈이 갑니다. 문제를 읽기도 전에 해설설 읽고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말 그대로 또 해설만 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냥. 그러니 정리 안에서 외우지 못해
기출도 해설만 읽어, 문제집도 해설만 읽고, 문제풀이반도 해설만 읽어. 공부를 다 해놓고선도 2개 맞는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 원인이에요. 이게 팽배해 있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분들이. 아니, 이게 무슨 초등학교나 중학교 애들한테 진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이게. 이게 팽배된 이유가 뭐냐. 몹쓸 놈과 알바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 똑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꾸 방향성을 이상하게 갈 수도 있고, 이상한 방향성, 문제 많이 풀어라. 문제 해설을 다 외우라고요. 미토콘드리아 하세요. 민법 하세요. 특허법 하세요. 상표 하세요. 해설 왜 외워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는 시험장 가서 못 발견합니다. 화학 문제는 교수가 임의로 내기 때문에 절대 동일한 글씨와 동일한 그림이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암기해서 푸는 문제와 그걸 응용력을 배양해야만 푸는 거거든요. 응용력 배양은 시작할 때 이미 80% 이상 결정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양한다고 배양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이해하고 암기되는 부분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여서 거기서 시간을 걸리지 않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기출문제 못 푸는 거 담대하게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웃는다? 그것도 웃기잖아요. 담대하게 웃는다 그랬더니 담대하게 웃고 말아. 지금 6월인데 11월, 12월, 1월에 그러니까 지금은 쭉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가서 최종 정리할 때는 그때는 못 푸는 기출문제, 못 푸는 문제집, 못 푸는 문제들은 담대하게 웃는 용기 그 대신 나머지 과목 하는 그때 화학은 그게 방어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11월, 1월에 결정해 드린다고요. 내가 방어입니다. 그럴 때 기분 나빠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걸 표정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밑에서 너 방어야. 그랬더니 아주 개불쾌한 표정을 느꼈을 때 나는 아주 개미안해지면서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해가지고 글쎄 내가 어떨 때는 근데 나 하고 싶네요. 그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배치 상담도 했었거든요. 미트디트에서요. 그 P2에서 처음 일했대. P2 일하다 보니까 학원에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내가 데이터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한번 해줘. 그래서 내가 배치 상담을 한번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땐 제가 수강생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한 2,000명 이상 했습니다. 2,000명 이상을 배치 상담을 해줘갖고선 너는 어느 학교 가고 너는 어느 학교 가고 내가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100% 붙습니까?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지요. 모든 시험은 10%가 붙는 거잖아요. 10명 중에서 1명 붙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변리사가 똑같지 않나요? 최종적으로 붙는 사람은 3,000명 중에서 약 2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한 10% 남짓 붙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80, 90%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치 상담을 한 인원 중에서도 90%가 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치 상담을 해줬더니 떨어졌다고 모든 화살이 나한테 다 돌아오면 내가 그거 왜 해주고 있는 겁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심정이지만 해드릴 겁니다. 그때 가서 당신은 방어입니다. 이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정리도 넣지만 주구장창 외웁시다. 그때 기출 됐어. 안 풀리는 거 안 풀어도 돼. 문제집 그동안 갖고 있는 문제집 몇 개만 하면 돼. 그리고 나서 정리된 노트만 진짜 10번, 20번, 10번, 20번 외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이 줄줄줄줄줄줄 튀어나오도록 만듭시다. 그러면 6개 맞습니다. 작년과 동일했을 때 얘기입니다. 문제의 수준이. 그렇게 되면은 공부를 한 만큼의 효과는 보지 않겠습니까? 제발 안 하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되지 않았으면 좋겠으며, 그리고 좀 화학이 약하시면 일찍 시작하는 분위기가 팽배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리하지 않는 이런 이상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개탄스러우며 기출문제와 문제집과 문제 푸는 방법에 있어서 해설만 읽고 있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화학이 망그러지는 원인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자질구레한 얘기들이 많아요. 자질구레한 얘기들은 뭐 예를 들면 뭐 강의를 참고 듣고 있는 거요. 뭐 참으면은 뭐 되게 뭐 될 것 같은 느낌. 학원 강의가 참고 듣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학교 강의에서 충분히 참고 듣고 계십니다. 학교 교수님들은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강의는 참고라도 들어야지요. 그 교수님들의 특징이 뭐예요? 웅얼웅얼웅얼.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웅얼웅얼웅얼. 맨 끝에 모르겠으면 레포트 써와라. 그거잖아. 그거 참고 들어야죠. 근데 학원 강의가 세상에 참고 듣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학원 강의는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학원 선생의 입을 통해서 나가면 제일 쉬운 내용이 되어야 정상적이죠. 그래서 겨우 요거? 아니 이걸 못하는 수험생이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적이죠. 근데 그게 쌓이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아 그래서 많구나 라고 느껴야지요. 그런데 어려운 거 해주면 기뻐하고 어려운 거를 이렇게 해주면 기뻐하고 쉬운 거는 머릿속에서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그러한 잘못된 것도 화학 공부를 망하게 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거를 6페이지로다가 정리해서 올려놔 봤어요, 제가. 올려놨으니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제일 키포인트거든요. 이게 제일 키포인트고 나머지는 그냥 이런가 보다 하는 정도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친구 난 잘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중에 그 공부하는 수업 중에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학원 나와서 자는 사람. 야, 돈 내고 자는 건 뭐야? 그것도 개불편하게. 그 여기서 뭐 푹 퍼져 잡니까? 뭐 이러고 붕 그걸 못 꺼내잖아. 그러면 왜 고개를 아니 돈을 내고선 개불편하게 자는 이유가 뭐냐고 난 이게 중고등학교 강의실입니까? 우리 집사람 저기 학교 선생인데 요즘 애들은 그냥 이렇게 잔대요. 그러면 안 깨운답니다. 깨우면 막 화낸대 애가. 골 때려. 여기가 그런 겁니까? 학원이? 성인고시 학원이요? 변리사 자기가 최초로 택한 자기의 선택상 최초 아닐까요? 자기가 택한 것조차 최선을 못하는 사람이 강제성이 동원되는 나중에 직장생활 강제성 동원되거든요. 진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되는 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거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학원 나와가지고선 꾸벅꾸벅 졸고 있고 그게 한 번, 두 번 정도는 괜찮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한가 보다 저 친구가.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이런 거는 선생님도로서 측은지심도 듭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파워풀하게 강의해서 잠 못 자게 만들어야지라는 책임감도 느껴져요. 근데 10번 중에 9번이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뭘 평가하고 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나고요. 그건 자기의 태도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여러분 공부는요 일단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찍 뛰어드셨어야 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6월이라서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정리할 것이며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어나가는데 안 풀리는 문제 해설만 읽고 있는 어이없는 공부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기출을 통해서는 얻어야 되는 것은요 문제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정리를 잘해서 외운 걸 잘한 다음에 기출문제를 딱 봤더니 바로 풀리는 게 보이네. 여기서 행복함을 느끼는 게 기출이죠. 그렇게 돼서 6개, 7개씩이 매년 진짜 기출에 오염이 안 된 상태에서 기출에 오염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책에다가 기출을 갖다 그대로 실어놓고 원래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냐 가르치는 몹쓸 선생들이 있거든요. 그건 기출을 오염시키는 거거든요. 그냥 학생들한테 기출이 안 풀리면 답답해하는 심리 상태를 악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출이 오염되지 않은 퓨어한 상태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내용을 정리해서 기출을 풀었더니 두세 개 정도는 못 푸는데 7, 8개 정도의 암기되는 문제가 그냥 이렇게 찍히더라. 그러면 내년도 시험장에서도 그럴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기출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부의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며 공부하실 때는 이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노트 정리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트 정리 이걸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리 잘 하셔서 다가오는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요. 시험을 잘 보시면 99.9999%는 여러분들이 잘한 것이고요. 제가 0.00001% 도와드린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못 보시면 99.9999% 본인의 실수입니다. 본인이 태만한 겁니다. 제가 0.00001% 방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셔서 제가 0.01%라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선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